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내 자녀의 학습을 돕는 대화 코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들으신 입시 설명회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 공부 정말 잘했으면 좋겠죠? 맞아요. 공부 잘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공부가 그냥 척척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참 어렵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도 이미 경험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또 진화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화로 우리 아이를 잘 코칭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혜옥입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했었고요. 아이들 어릴 때는 또 어린이 원에 원장을 13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을 만나는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얘기를 왜 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자녀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돼야 코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속도랑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속도가 워낙 달라서 대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Z세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런 다음에야 학습을 돕는 대화 코칭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순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디지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빅블러라는 이야기에 좀 생소하신가요? 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만 제가 화면에 올려놓았어요.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이 되는 중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내 생활은 선진국스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는요, 작년에도 경제규모 10위의 선진국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선진국이었냐 이거죠. 2012년 6월 싸이가 강남스타일 노래 부르면서 말춤 출 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 7등, 작년은 10등.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위권에서 경제 순위를 유지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선진국 학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지금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X세대, Y세대, Z세대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생 부모님이라면 밀레니얼 세대, Y세대가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치가 달라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꽤 들어보았죠? 굉장히 다른 건 뭐냐면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주문을 하면 기계가 결과를 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요. 기계도 인풋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기계가 내고. 그래서 사람의 설 자리가 매우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무섭게만 들리면 옛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는요. 공부가 아주 안 되는 아이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을 수 있어요. 정해진 일을 잘하는 거랑 새롭게 적응하는 일을 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오는 거를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입시 정책이 또 바뀐다고 화낼 일이 아니라 바뀔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사람이 이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2021년이죠. 14년 후. 14년 후면 우리 아이들이 30대가 돼서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나이예요. 그때 우리나라 집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가정의 변화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집의 모양이 다르죠?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또 회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태양열, 햇빛을 받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해바라기형 햇빛이라고 합니다. 이게 외부는 유리로 만들어져서 전기 만드는 유리예요. 그런 집에 살면 어지러울 것 같으세요? 지구가 돌고 있어도 안 어지러운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지금은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겠지만 14년 후에는 나사도우미 로봇이 일을 대신합니다. 집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채널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선수를 클릭하면 우리 집 TV에서는 그 선수만 보여줘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휴대폰의 진화는 매우 빠를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 홈쇼핑은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이거든요. 내 몸 사이즈 가르쳐주면 카메라로 딱 스캔해서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옷을 준다고 합니다. 호텔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손을 만지면서도 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진화는 엄청나죠. 조명이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나노 색조 화장품 세상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에 붙어있는 작은 노란색 칩이 있죠. 그 정도 칩을 우리 몸에 붙여도 그 건강 상태를 우리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여러분은 밀레니얼 세대는 120살까지는 무난히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은 더 오래 살죠. 자, 여러분 요즘 손목에 시계 하나 잘 차면 자기 건강 상태 제대로 관리받는 거 아시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은 꺼놓으셨지만 저를 충분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덧 방송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디지털 화면을 켜놓고 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때보다 BTS가 더 많은 나라 사람을 만나고 더 큰 수익을 올리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자녀를 해외 유학 보냈단 말이에요. 네트워킹 잘하려고 한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방 안에 앉아서도 전 세계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부 잘하는 거는 정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 새끼 아니냐고요. 꼴등해도 금쪽 같은 내 새끼 맞잖아요. 우리 남편이 연봉이 몇 억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편이면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연봉이어도 오랫동안 계속 벌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 입장에서 중학생들이 장래희망을 물어봤을 때 나의 장래희망은 재벌 2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됐었어요. 재벌 2세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야, 너네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엄마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래서 반대로 엄마 아빠도 둘이 열심히 돈을 벌어보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벌고 쓰지는 말고
벌기만 하라고요. 벌어서 날 주면 내가 재벌이 될 수도 있죠. 20년만 벌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사춘기를 티를 내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나도 너가 그냥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야, 공부가 인생의 다냐? 나는 그냥 네가 좋아. 존재 자체로 난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웃으면서 얘기하죠. 부모가 정말 돈이 많고 부자면 정말 좋겠다. 요즘 친구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서 그런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죠. 야, 돈이 다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 나를 믿고 사랑해 주는 부모가 그게 좋은 부모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이뻐요. 네. 공연할 때 스튜디오에서 요즘 방송사마다 이렇게 화면을 쭉 보여주는 디지털 스튜디오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디지털 스튜디오는 주차장에서 이런 스튜디오를 한 겁니다. 이제 어디서나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체들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쿠팡, 배달의 민족, 뭐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배달을 하는 업체가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옛날에는 은행을 직접 갔지만 지금은 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해가지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알겠더라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또 구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사업 간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경계라는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전 세계 국경도 이제 흐려진다고 하거든요. 국경도 없어지는 세상이 곧 옵니다. 자,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의 이름을 알아맞혀 보세요. 과거에는 명확했던 각 업종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러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빅블러라고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과 빅블러. 이게 요즘 최고의 화두죠. 빅블러라고 하는 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첨단정보장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개인이 소비를 하기도 하고 생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소기업의 그 기준도 흐릿해지고 강소기업이 나오면서 또 제품 하나 터지면 커지기도 하고, 이런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합니다. 이게 직업으로도 연결돼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강의를 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 때 항상 어떤 교육을 들으면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부모들이 들을 강의는 많은 거예요. 1등급, 2등급인 아이들을 둔 엄마들은 정보 싸움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3, 4, 5, 6, 7등급 부모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키운 아이들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바뀌면서 누구에게 기회가 많이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인 우리 아이들이 끈기를 가지면, 어떤 끈기? 내 꿈에 대한 끈기. 한 가지 직업을 하겠다고 끈기를 갖는 게 아니라요. 나는 변하는 대로 같이 변할 거야 라는 끈기를 가지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요. 굉장히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게임 세상이잖아요.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도 하지만 그 게임 속에 캐릭터를 만들거나 가상 공간을 만들거나 사이버 음악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를 히트쳤잖아요. 이제는 아바타가 나와서 아바타가 등장하는 드라마. 아바타가 등장하는 드라마는요. 그 뒷배경 자체가 동영상이 아니라 연극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드라마의 PD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아바타들이 입을 옷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지금도 있지만 훨씬 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다면 빅블러로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서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정말 지식이 없으면서 착하면 약한 사람 되잖아요. 근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지식을 나누면서도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 너무 내 맘만큼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분명히 선한 아이일 거예요. 자, 중학생들 사춘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돼서 고등학교까지 간다는 그 사춘기. 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는 잘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춘기 안 하는 애는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는 거죠. 저도 큰아이는 중학교 때 사춘기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사춘기 하니까 아이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얘는 왜 이제서 사춘기를 해? 그래서 친구들한테 호응을 못 받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가 정말 나 소중한 사람이야. 나 정말 귀한 존재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나요? 이 대화 코칭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난 정말 김치 사 먹고 싶은데 이 부모님들이 김장을 안 하면 또 그냥 겨우 내내 나를 구박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돼서 할 수 없이 한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내가 즐겁게 김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김장하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자녀가 나랑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씨 엄마 그만 좀 하라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얘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애는 그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든 나는 네가 좋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왜? 내가 세상에 너를 만들었잖아. 내 새끼를 어떻게 안 좋아하니? 좋아해.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야, 엄마도 인생 살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했던 애들, 걔네들 중에 출세한 애들도 있지만 그냥 나처럼 보통이었던 애들이 잘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좀 주세요. 그런데 잘된 애들의 공통점은요. 뭔가를 하려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애가 욕심이 없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자, 너 정말 소중한 아이야. 우리 가족에서 너 정말 사랑받는 애야.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특강하면서 어버이날 전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얘들아, 어버이날 선물 고민하지 말고 말로 때워라.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부모님들은 완전 감동이야.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요? 카톡 하지 말고 문자 하지 말고 편지 쓰지 말고 말로. 그게 더 큰 감동을 주거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못한대요.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말로 하겠다는 친구가 없이 모두가 카톡이나 문자를 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도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한대요. 근데 문자 오거나 카톡 올 때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한다고. 사실 우리가 했던 말을 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줬던 사랑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제가 세상의 변화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내 자녀와 관계가 안 좋다면 과연 내 노후가 행복할까? 내 자녀가 나보다 다른 부모를 더 좋아하면 나 행복할까?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나랑 관계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니까 공부 때문에 아이들하고 관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부모님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공부하던 때랑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때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때는 오프라인 대학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대학도 엄청 많죠. 공부에는 때가 있어 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공부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요. 후진국 사람들하고 선진국 사람들의 차이를 좀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후진국 사람들은요. 어디 여행 가보면 엄청 크게 떠들어요. 자기들끼리. 큰 소리 내서 이길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죠.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작은 목소리도 힘이 있어요. 잘 논리적으로 설득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진국 문화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큰 목소리를 후진국 사람 대하듯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로 코칭을 한다는 거는 목소리 톤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작아지는 거죠. 여행 가서 보면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소근소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내 공부에 대해서 엄마가 큰 소리로 말해서 옆 사람까지 알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 공부에 대한 이야기 나랑만 좀 소근소근 해주면 좋겠어요. 동생도 안 듣게. 그죠? 좀 작게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면 나의 단점을 널리 홍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진국형 대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적응과 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애들은 Z세대예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10살까지는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모두 Z세대거든요. 이 Z세대를 이해해 봅시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같이 보세요. 리베야 학원 안 가. 리베야 방 청소 좀 하고. 아우 좀 빨리 좀 씻어.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엄마 녹화하는 거 몰라? 그게 어디서? 엄마한테 그게 말버릇이 뭐야? 아 나도 프라이버시란 게 있잖아. 앞으로 방에 들어올 때 녹화 좀 하고 들어오라고 엄마. 이게 어디 말끝마다 신경질이야. 너 마시고 들고 들어왔잖아. 그리고 이게 오냐 하니까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네. 너 도대체 왜 그래 요즘? 내가 뭘? 아 좀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 빡쳐 진짜. 씨. 어머. 쟤 내 아들 아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머릿속에 누가 들어갔고 그래 조종하는 거야. 틀림없어. 아우 세상에. 아빠 왔다. 아, 저거 그냥. 야 이놈 자식아. 아빠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냐? 어? 야 똑바로 인사 안 해? 그리고 이게 방꼬라지가 이게 뭐냐? 어? 그 돼지우리야? 네가 돼지야 개야? 아, 내 방인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아 좀 나가. 야 이 자식아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내 맘대로 있지도 못해? 너 누가 키우고 재워? 말버릇 스타일 할래? 어?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다들 내 방에 발도 들이지 마. 네. 다들 내 방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 아이, 내 아이 맞죠? 네. 우리가
그래도 이 방송에 나오는 엄마 아빠는요. 그래도 참 그럭저럭 괜찮은 부모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아이들을 만났어도 그냥 부딪히지 않고 아유 사춘기인가 봐 그러면서 뒤돌아 나오시잖아요. 그럭저럭 좋은 부모. 네, 괜찮은 부모입니다. 얘네들이 사춘기가 오면 아시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뇌에서 가지치기 하는 기간이라서 똑똑한 생각하는 전두엽이 작용을 덜 하고 감정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키운 그 아이가 부모를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는 거 확실하죠? 그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얘가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코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습 코치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부모님이 코칭할 수 있어요? 믿어주면 할 수 있죠. 대화 코칭은요. 믿어줄 때 대화 코칭이 가능해요. 자, 우리 아이들 컴퓨터, 휴대폰 너무 많이 하죠. 당연한 거예요. 미디어 이용이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활용 가지고 부정적인 대화를 하면 대화할 게 없죠, 뭐. 아, 정말 말 안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고요? 우리 세대랑 자녀 세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 때는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컸어요. 옳지 않아. 혜호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혜호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컸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 얘네들은 왜 꼭 그게 옳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꼭 그렇지 않은 것도 맞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인터넷으로 뭘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거 재밌고 좋은 거야? 우리 Z세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좋다 싫다라는 얘기를 좋아 싫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면 대화를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좋고 싫은 게 판단의 기준이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남들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남들처럼 살기는 싫대요. 집은 내가 살 집이 있으면 되고 차는 내가 빌려 탈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밥에 국을 먹어야지 되죠. 얘네는 아침부터도 피자, 치킨 좋아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밥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요. 우리 땐 죽으나 사나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 기회가 왔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유튜버가 되면 그냥 돈을 박지성보다 많이 버는 거를 보잖아요. 유튜버들의 수익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은 공부도 적성에 맞는 애들이나 하래요. 그 말도 맞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라에서 왜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무 교육을 해줄까? 이 의무 교육 기간은 너가 150살까지 살아갈 그 긴 인생에서 너무도 기본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야. 오늘 30점을 맞았으면 내일 31점을 맞으려고.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을 12년 연습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을 연습하라는 거고 중고등학생들 보면 과목을 막 버려요. 아, 나 과학 버렸어. 나 수학 버렸어. 버리는 거 아니야. 왜 과목을 버려. 그런 대로 계속 해나가는 거지. 그런 대로. 어제보다만 나아지게.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달리기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비싼 고급차가 6기통으로 달리는 거랑
이 1000cc 차가 달리는 거랑 똑같은 자동차지만 엑셀을 밟았을 때 나가는 속도도 다르고 그 차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150살까지 산다고 지금 나와요, 통계가. 적어도 130살은 보장을 받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전성기가 20대에 꼭 와야 됩니까? 30대에 꼭 전성기가 와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너도 분명히 전성기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지만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효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좀 돈이 많아서 효도하기 좋을 때도 있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지금은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찾아뵐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내 자녀가 전성기 왔을 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전성기 왔을 때 나는 안 만나고 다른 사람만 만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뭐겠어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서로를 챙겨주는 1순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야 내가 너를 세상에 낳았어. 난 네가 제일 좋아. 그리고 보세요. 윤여정 배우도 70 넘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송혜 아저씨도 90살인데도 마이크 들고 전국을 누비잖아요. 사람마다 전성기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요. 다 잘 나가는 애들 될 거예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돼요. 저도 중학생 때 꼴찌에서 몇 번째 하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 2명 자녀가 성적이 많이 차이 나요. 그 공부 못하는 애가요. 저보다 당사자가 더 속상해요. 당사자는 얼마나 잘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 너도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 좀 알아주는 부모? 얘가 더 속상하다. 야야 괜찮아. 40살 돼봐라. 학교 때 성적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저는 그 말로 위로했어요. 교복 벗을 때까지 버텨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40살에는 또 동문회장을 돈 잘 버는 애 시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위로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또 그날을 버티고 했거든요. 공부 잘할수록 좋은 거 맞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밀당을 해서라도 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질리게 하는 거에 정말 걱정하셔야 돼요. 질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애들한테요.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 얘네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선진 문화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후진국하고 다른 거는 알바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선진국이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자기가 사는 그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오래 사는데 재미없게 살까 봐. 그래서 아이들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특히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요. 70대도 우리는 억울한 세대다. 50대도 우리는 억울한 세대다. 30대도 우리는 억울한 세대다. 다 억울한 세대라 그래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너무 빠른 발전을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피터 드로커라는 학자가 책에 다 써놨거든요. 200년 걸려 한 발전을 대한민국은 25년 만에 따라잡았다. 이렇게 빠른 발전을 하니까 가족 문화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후진국을 살았던 노인 부모 세대, 개발도상국을 지나온 우리 세대, 선진국만 경험한 자녀 세대. 그래서 세대별로 머릿속 의식이 달라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양반 문서를 돈 주고 사지만 생활 패턴은 양반스럽지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선진국이지만 생활 패턴은 선진국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봤을 때 어떤 부모님은 참 선진국스럽고 어떤 부모님은 정말 옛날 사람 같은 거예요.
그 정말 옛날 사람 같은 부모랑 대화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요, 2045년이 되면 모든 인간들이 죽지 않는다고 해요. 영생의 세상에 온다 그러는 거죠.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컴퓨터 처음 배울 때는 따따따점, www.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일상이 됐습니다. 옛날은 PC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VR, AR을 가지고 접속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진 세상이잖아요. 이런 변화가, 진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 애는 어떤 인재가 돼야 되냐고요. 뭐든지 컴퓨터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든지 소통도 AI를 포함한 기계와 소통이 해야 되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컴퓨터 하거나 휴대폰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변화의 속도를, 진화의 속도를 적응 못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물론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긴 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자, 초연결, 초지능화 세상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이퍼 컴피티션 해야 인재가 돼요. 협력하면서도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객관식 문제 풀었어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우리 애들은 서술형 문제 풀어요. 정답이 맞았어도 과정이 틀리면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를 밟고 올라가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둠이 다 같이 잘해야 돼요. 조별로 대학교에서도 과제를 내주는 이유가 회사에서 팀별로 성과를 내야 되는 이유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랑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면 얘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질까? 엄마가 말해서 더 공부하기 싫어지지 않을까? 예,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를 다 데리고 삽니다. 상대방이 나의 천사를 건드리면 천사가 대답을 하겠죠. 상대방이 나의 악마를 건드리면 악마가 대답을 하겠죠. 대화 코칭은요, 천사를 깨우셔야 돼요. 학습하게 하려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에 관여해 보셨죠? 애들은요, 기분 좋을 때 숙제 빨리 하면서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앉아있지만 성과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교복 안 입고 초등학교 6년 다니고 나면 교복 입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거든요. 이 교복 입은 학생들은 이미 부모님만큼 몸이 성장한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끝입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자, 특히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애한테 선택권을 주고 있나? 중학생 애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학원 자기가 선택했을까요? 부모님이 돈 내놓고 여기 가라!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택권을 줬나? 적절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공하나? 집에 오면 무조건 휴대폰 뺏는 게 장땡이 아니죠. 적절한 규칙이라고 하는 게 갑과 을의 규칙이 아니라요. 갑과 갑의 규칙. 중고등학생은 하청업체처럼 처리하려고 그러면 대화 끝난 거예요. 똑같이 갑과 갑이 만난 것처럼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학업 과정에서 엄마 나 수학 너무 못해요. 엄마 나 영어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문제를 말할 때 그 방향을, 해결 방향을 같이 의논하세요? 부모님끼리 의논해서 마구 이끌어 가세요? 이 같이 해결하는 거, 특히 선택권을 너에게 주는 게 사실은 학습 효과를 훨씬 더 높여요.
상상 코칭에도 있겠지만 우리 그 학습 코칭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학습 코칭을 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을 하고요. 명령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떻게 해봤어?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꾸 생각하게 해요.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때 부모님이 명령 지시형으로 하고 계시는지 질문형으로 하고 계시는지 대화 코칭은 물음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질문으로 끝냅니다. 그러면 결정 누가 하느냐? 자녀가 하는 거죠. 그런데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격려해 주시나요? 저도 사실 우리 애 중학교 때요. 맨날 70 몇 점, 70 몇 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학원도 보내고 방학 때 다닐 때는 방학에 학원 갔을 때는 100점 맞는 애가 왜 학교만 가면 7, 80점인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71.4였던 게 79점 됐다고 제가 칭찬했느냐? 안 했었거든요. 아주 언제 7자를 끝낼래? 아니 9자 그리는 애들은 어떤 애야? 뭐 이러면서 제가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관계도 나빠지고 성적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성적 올라간 거를 어저께 거보다만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보다 71.4가 71.9 돼도 수고했다고 했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면서 뭐라냐면 참 진심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옛날에는 70에서는 80, 80에서는 90 이렇게 단위를 너무 크게만 본 내가 잘못이야. 엄마가 오늘부터는 0.1도 본다. 아무튼 올라가면 축하할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편을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래요. 찍은 게 맞았어요. 그것도 실력이라고 얘기해주는 부모가 진짜 내 부모죠. 자,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기꺼이 좋아해 주셨나요? 저는 제가 EBS 다큐프라임에서 꼴찌 날개를 달다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6개월을 찍은 적이 있어요. 꼴찌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6개월을 이제 학습 코칭, 진로 코칭을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가겠죠, 물론. 안 했던 애들이 하면 훨씬 더 잘 올라가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네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 니네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원래 꼴찌기 때문에 올라는 가지만 1등을 할 건 아니잖아요. 엄마 양에 안 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보나마나 그래봤자 뭐 아유 못한 건 매한가지야. 낮은 점수 이긴 매한가지야.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을까? 그래도 이렇게 꼴찌가 막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럴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엄마를 못 만나봤지만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방송에서 자녀의 그 아들의 성적표가 엄마 손에 쥐어지고 올라간 점수를 봤는데 어머나 그 엄마가 그래도 노력했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네 그렇게 노력하더니 많이 좋아졌구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진짜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못했지 뭐. 이 점수 갖고 대학을 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 부모를 정말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기뻐해줘야 조금 더 올라갈 계획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가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아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도움도 받고요. 부모 도움도 받는데 선택을 내가 한다는 거죠.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학습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관여하는 행동들이죠. 학교에 어떻게 참여해 주시는지,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녀에게 부모가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학습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는 게요. 방향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괜찮은 방향으로 가래가 맞잖아요. 나아질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는 나침반 아니에요. 저주하는 부모지. 그래서 그래 점점 나아질 거야.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지. 고속도로 가다가도 속도 낼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다. 너한테도 그 구간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엄마한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침반을 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애는 우리 애니까. 그리고 너 앞으로 대학 갈 때 이 말 좀 그만해. 엄마 말고도 그 말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노력하는 거 보인다. 아유 얼마나 힘드니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해줘야 내 엄마지요. 자,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나요? 공부를 막 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나요? 네, 엄마 눈에는 안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도 그 친구들도 한답니다. 저는 꼴찌들을 만나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게 공부 못하고 싶은 애는 없었어요. 한 명도.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고요? 명절 되면 전국의 모든 며느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다. 큰 며느리나 막내 며느리나 그쵸? 시험이라는 걸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애도 스트레스 받고 공부 못하는 애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아이가 정말 실력이 쌓이려면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몰입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몰입을 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내 자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부정적인 대화를 줄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화를 잘하려면 듣는 거, 말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랑 더 친하세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말 잘하는 사람. 들어주는 걸 잘해야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코칭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일단 학생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줍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뭘 들어주느냐? 얘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아이의 그 학생의 마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들은 다음에 뭔가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말해주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학생이 듣고 싶은 말 먼저 해주고 교육하고 싶은 말은 뒤로 순서를 바꾸는 게 선진국형 대화예요. 후진국은요. 결과가 좋으면 되니까 결과 땅이에요. 그런데 선진국형 대화는 마음을 들어주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 먼저 던져줄 만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해도 되는 그래야 코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칭을 하시려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존재로서 나보다 어리고 내가 낳은 애라는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요. 너도 한 사람의 인간, 나도 한 사람의 인간. 존재로 대하는 부모를 만나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름 각자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할 거예요. 언제?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언제인가는 각자 좀 다르지만 탁월하게 발휘할 거예요. 자, 내 자녀가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얘네들은 아주 선하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좀 서툴렀다? 라고 헤아려 주는 부모가 되는 거. 작정하고 엄마 아빠 골탕 먹이려고 하는 애를 못 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도 어느 날은 자녀한테 화내면서 말하고 이게 툭 밀치고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는 부모님 마음속에 의도는 어떠세요? 내가 너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너랑 잘 지내고 싶고 그런 이 순수한 의도, 선한 의지 이런 거 갖고 계시잖아요. 별표 5개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너도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나도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엄마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고 선한 의지죠. 마찬가지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 방에 발도 디디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해도 얘가 자기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선한 의지를 봐주는 부모가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 아이는요. 어떤 상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 맘대로 넘겨짚으시면 코칭 못해요. 근데 저도 부모 할 때 야, 내가 너를 15년을 키워봐서 아는데 아이고 정말 이런 마음이 제가 입으로 말 안 했어도 표정에 보이면 아이는 대화를 멈췄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엄마가 넘겨짚어서 미안하다. 넘겨짚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엄마는 앞서가냐고요. 그래 나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어.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한 게 아니라요. 넘겨짚은 것만 미안하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하는 거는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이렇게 넘겨짚었을 때는 얼른 엄마가 넘겨짚은 건 미안해.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돼야 얘네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어떤 걸 좀 공부를 좀 유별나게 이번에 공부한다 그래서 성적이 쫙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부라는 게 성과가 한 만큼 금방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떤 건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꾸준히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게 진짜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 자녀를 믿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코칭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학생들하고 대화하냐면요. 학생들이 해야 할 거를 막 몰고 가지 않아요. 너가 이미 잘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해요. 이번에 얘가 국어는 성적이 좋았어요. 수학은 안 좋아요. 그러면 국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왜? 잘했던 경험, 성취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러다 보면 제가 국어만큼 수학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를 알아차려요. 너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때는 특별한 노력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노력을 했었어? 그렇지. 거봐. 잘했잖아. 이렇게 잘했던 걸 자꾸 기억나게 해주면 이거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요리를 잘하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을 거라고요. 그 잘하는 요리의 레시피를 자꾸 말할 기회를 주면 이렇게 요리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요거는 좀 잘 못하는데 요것도 좀 알아봐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이 학습 코칭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하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 입에서 학생 입에서 근데 이거는 좀 잘하고 싶기는 한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그 말을 아이가 하도록 그래 그러면은 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하고 싶어 그거를 이끌어내는 거죠. 학습 이야기를 할 때는요. 현재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대화를 먼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낮은 성적 과목에 대해서는 굳이 부모님이 코멘트 안 하셔도 돼요.
잘하는 부분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그런데 내가 수학을 잘 못하잖아,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코치가 하는 일이에요. 몰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에 드는 점수를 내는 과목을 말해주세요. 잘하는 거. 저도 제가 이거 해봤기 때문에 장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높은 점수 나오는 과목은 주요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관심 없는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잘하는 게 어디예요? 야, 잘했어. 야, 그래도 다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꼭 이것만 물어봤어요. 이번에 성적이 올라간 과목이 몇 개니? 무슨 과목이 올라갔니는 안 물어봤어요. 몇 과목이 올라갔니? 그랬더니 뭐 세 과목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과목이요. 70에서 80 된 거 아니에요. 71점에서 72점 뭐 이런 정도여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난번보다만 올라가면 올라간 걸로. 그래서 뭐 세 과목 올라갔다 그럴 때 3만 원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웬일이냐. 시험을 볼 때마다 엄마한테 이벤트가 있는 거죠. 시험이 기분 나쁜 이벤트가 아니라 기분 좋은 이벤트가 되게 해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자, 교복 학생들이 가장 힘이 되는 말이라고 알려준 건 이거예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애썼다. 이 말 듣는 게 제일 좋대요.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정말 세련된 엄마는 이런 말 하는 거죠. 네가 잘하려고 애쓴 거 알아. 네가 잘하려고 하는 거 보였었어. 이 말만 해주면 저절로 충전이 된답니다. 우리 충전시켜주기로 해요. 그리고요, 알아두세요. 질문은요, 생각을 자극해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더라 라는 피드백은요,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깨워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잘하려는 마음이 있더라. 깨워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행동을 얘기해주면 아, 다음에 또 깨워달라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겠네? 그리고요, 아이들한테 야, 세 과목이나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얘. 엄마가 잘하는 것만 봐주는 것도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우리 코치 선생님들은 이런 다양한 스킬을 쓰면서 학생들하고 학습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엄마, 아 정말 시험 성적 때문에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쩌라고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이러면 정말 아 옛날 엄마예요. 옛날 엄마. 후진국 엄마.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는 건 그런 거죠. 아 무슨 일인지 더 말해줄 수 있니? 이거 선진국 목소리, 작은 목소리. 네가 원했던 결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다 물음표예요. 네가 노력했던 점이 뭐야? 뭐가 바뀌면 네가 원하는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된 생각이 뭐야? 이렇게 나긋나긋 선진국 목소리로 이런 질문은 써놨다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써놓으셔도 우리 상상 코칭에서 보내드리는 코칭맘 책자 있죠? 그 책자에 이런 거 항상 나가고 있어요. 매번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애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튕겨나가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유 고생한다 애썼어 수고했어 이 말이 걔네들한테 사랑으로 들린대요. 그리고 정말 뭔가 가르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질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화 코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